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도 됐겠다. 6개월 만에 속단속결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남자는 첫날 밤까지 지켜주고 싶다면서 여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여자도 뭐 마음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에서의 첫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남자가 가운을 거치고 딱 나왔는데, 남자의 발에 검은색 전자발찌가 빡!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았던 신혼여행 전자발찌 괴담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상황 사실 가능합니다. 남의 전과 기록은 아무리 예비 신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전과의 모든 것입니다. 벌금만 내도 전과가 생기는 것인지, 전과가 생기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는지, 전과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는 건지, 내 전과 기록 떼어놓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과가 있으면은 대기업에 취업 못하는 건지,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자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까지, 전과에 대해서 알아두면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과자라는 말을 되게 무섭게 생각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야지만 전과자인 것 같고, 전과라는 말을 되게 멀게만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만큼 전과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술 한잔하고서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운전을 했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두 번째,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안 가고 미루다가 결국 고발됐다. 세 번째, 토렌트로 만화, 게임, 다운로드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셋 다 보통 재판도 없이 그냥 구약식 처분돼서 벌금 얼마 내고 끝나는 일들인데 모두 전과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예비군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벌금도 전과예요. 모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신호 위반했다, 오토바이 헬멧 안 썼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했다, 이런 거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라서 전과에 해당되지 않는데, 벌금부터는 전과예요. 이 벌금보다 높은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은 당연히 전과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려서 벌금 2번 낸 적 있다, 그러면 전과 위법입니다. 전과 생기면은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일단 이런 말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나이가 제법 되는 분들입니다. 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예 이런 말을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 호적 제도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지금은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적이든 가족관계 등록부든 전과가 있어도 빨간 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예전에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으로 처벌되신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가 호적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병, 수사들의 그런 특별 관리 대상이 오르는 거죠. 그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앞날을 걱정했을 테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야, 너 그러다가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 하셨고, 이 헌병, 순사들은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어줄까? 이러면서 겁을 주던 게 그 이후로도 쭉 쓰였다는 거죠. 말의 유래도 별로고 실제 사실과도 다르니까 이런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전과 10범, 전과 100범이라도 호적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열어보면은 깨끗합니다. 전과 기록 전혀 안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렌트로 다운로드 잘못 받았다가 벌금을 냈다거나, 술 먹고 다른 사람이랑 싸웠다가 벌금을 냈다 하시는 분들 약간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벌금도 전과라는데 이 전과 기록 평생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전과 기록 평생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망할 때까지 그 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죽어야 사라져요. 이 표 보이시나요? 이 형실효법에 따르면은 이 중에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 이렇게 3개를 전과 기록이라고 부르거든요.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수형 인명부, 수형 인명표는 형 실효시 된다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죄는 실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벌금은 2년, 그리고 징역 3년까지는 5년, 징역 3년 넘어가면은 10년, 이렇게 실효기간이 지나면은 검찰청, 그리고 시, 군구, 읍면, 동사무소에서는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는 맨 오른쪽 끝에 사망시까지 보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평생 갑니다.
전과가 있든 없든 내 전과 기록 떼어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시면은 프린터로 출력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과 기록은 평생 간다, 죽어서야 사라진다 이런 말도 했고 필요기간이 지나면은 검찰청,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기록을 삭제한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뭔가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범죄 경력 회보서를 떼어볼 때 실효된 형 포함을 선택해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안 하면은 아직 실효가 안 된 따끈따끈한 전과들만 나오는 거고 실효된 형 포함을 선택해서 체크를 하면은 실효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옛날 옛적의 그런 전과들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죠. 궁금하면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이 혹시 전과자는 아닐까 궁금하고 걱정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몇 안 되는 경우가 이런 배우자의 몰았던 전과거든요. 혼인 취소는 이 이혼 말고 결혼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건데 그만큼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기고 아내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 이런 게 혼인 취소 인정되기 딱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열어보는 거 불법,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누설하는 것도 불법, 남의 전과 기록을 취득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받아서 스스로 건네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2018년에는 대구의 한 변호사가 투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구직자는 뽑혀야 되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아서 그 변호사한테 냈거든요. 그 변호사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벌금형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어떤 회사는 신입사원한테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전과가 있든 없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런 거까지 내라 그래. 그러면서 한 신입사원이 그 서류를 안 낸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할 수 있죠. 한 달 만에 그 신입사원을 잘랐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인정됐습니다. 법에서 남의 전과 기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냈다는 이유로 해고한 거는 부당해고다 이거죠. 인터넷에 악플 썼다가 모욕죄로 벌금 낼 위기에 처해진 그런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모욕죄로 벌금 내면은 그것도 전과인데 나중에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상관없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일단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구직자의 전과 기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요구해도 안 되고 함부로 열어보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의 전과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공무원. 신원조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무원은 임용 전에 신원조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격 사유예요. 아무리 가벼운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공무원에서는 완전 퇴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비업체나 보안업체 직원인데 절도 강도 전과 있으면 안 되겠죠. 방위산업체 직원인데 국가보안법 전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선생님인데 아동성범죄 전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직업 특성상 범죄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자의 전과 기록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안 직군들을 피하면은 아무리 전과 기록이 있어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은 대기업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열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무슨 전과 기록도 모르게 해놓고 대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과자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데 범죄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 중요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전과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취업도 못하게 하고 법으로 막고 그리고 주홍글씨처럼 이마에다가 전과 몇 범인지를 다 써놓게 하고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전과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범죄밖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전과 기록이 치료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 얼마나 들었을까요? 형실효법 제1조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법의 목적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전과자가 물론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사회와 영원히 독립시킬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의 그런 정상적인 일원이 되어야지 우리도 안심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전과자예요. 아까 벌금도 전과라고 했잖아요. 15세 이상 인구의 26%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벌금 한 번 안 내본 사람이 4분의 3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취업도 못하게 하고 기록 전부 공개시키고 이런 엄벌주의로 가는 것도 좀 부탁하지는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 회사들이 채용 공고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런 거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는 자리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거 왜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상 전과자를 걸러내려는 회사의 꼼수 같은 거예요. 당연히 회사도 구직자가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기왕이면은 전과가 없는 사람이면은 더 좋고, 근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과가 생긴 사람들이나 재판 중인 사람들은 여권법에 따라서 여권 발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벌금을 안 냈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아직 안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과 기록을 조회해볼 수가 없으니까 출국 금지가 된 사람들, 또 여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러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회적으로 전과자들을 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유학이나 이민과 같이 그런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할 때 이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구합니다. 전과 기록이 있으면은 유학이나 이민을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전과에 대해 알아두면은 별로 쓸데는 없지만 신기한 썰들을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